네가 생각하는 그런 페페 마사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너가 잘못된 거야. 내가 생활비를 주고 너는 일을 하지 않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승법률사무소 권희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와 관련된 고민에 대해서 살펴볼까 해요. 사실 많은 내담자분들이 배우자가 성매매를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 상담을 요청을 하거나 이혼을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면 사실 그럴 수 있지, 우리 배우자는 아닐 거야 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가 그러한 습관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가족들 간의 다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면 예전에 배우자가 한 성매매 사실이 계속 마음속에서 커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이해해 주는데 나한테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 때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혼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슈된 연예인들 사건만 하더라도 배우자의 성매매 사실을 처음 의심했을 때부터 이혼을 바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성매매 사실을 의심하더라도 이를 처음에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그러한 행위들이 계속 쌓여서 참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경우 실제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사실 이혼 내담자 분들의 경우 각 이혼 사연에 따라서 그 상담 내용이 약간씩은 다른데, 성매매로 인해서 오랜 기간 고민을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상담을 하면서도 배우자의 성매매 사실을 상담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을 받고 싶어 하고, 본인이 오해한 것은 아닌지 계속 의심을 합니다. 또한 본인이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까지 와서 이혼을 결심하거나 고민하는 것이 맞는 행동인지까지도 상담을 하려고 해요. 즉,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을 실제로 진행을 하더라도 그날 당일 이혼까지 결정하고 가는 경우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위안만을 얻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혼을 결정할 때 뭐라고 했죠? 배우자에게 그 선택권을 넘기지 말고 스스로 이혼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바람을 직접 목격하거나 이를 확신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일단 현실에서 부딪힌 일들을 모두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대부분이고, 이혼에 대해서 스스로 겁을 내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수년을 참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어떨까요? 성매매를 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요. 초기에 상대방한테 미안한 감정을 느낀 그 배우자는 내담자들에게 잘해주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 조심스럽게 더 잘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간에 이성적인 대화라든지 아니면 서로 고충점을 조율하기보다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하거나 교묘하게 부당한 대우까지 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내용을 부인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면서 부부싸움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많아요. 이런 경우가 사실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만약 결혼 생활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을 제외하고 가족 간의 여러 다른 긍정적인 면들, 아이들, 경제적인 부분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성매매를 참고 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견딜만 하다면 그러한 분들에게 쉽게 이혼을 권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배우자의 성매매를 오랜 기간 참고 생활하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보면 오랜 기간 참으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고 운 좋게 치료를 실제로 받고 계신 분들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그런 치료를 진행을 하더라도 상황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이혼을 고민하고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특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배우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묻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성매매가 아니라 유사 성행위를 한 배우자는요, 마사지를 받은 적은 있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페페 마사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너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이를 문제 삼는 배우자를 몰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우자가 바람피면 묘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이상한 촉들,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 계속 오해하고 상대방은 숨기고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고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사실 서로 행복하지는 않죠. 근데 보통 성매매를 하고 당당하신 분들은요, 내가 생활비를 주고 너는 일을 하지 않잖아 라고 반박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홀로 서기가 두렵기 때문에 참는다고 하죠.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매매 불법 맞아요. 유사성행위도 불법입니다. 유사성행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마사지 업소의 여 종업원이 침대가 설치된 밀실에서 짧은 치마와 반 소매티를 입고 남자 손님의 온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션을 마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지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 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한 행위는 유사성교 행위로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까지 찾아오신 분들도 아마도 성매매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성매매를 한다고 해서 나도 체험해 볼 수는 없고 실제 그게 뭐지 싶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데 부인하고 싶고 그렇다고 이혼할 용기도 없고 해서 찾고 찾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건 사실 개인의 선택이에요. 결혼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부부간의 모든 혼인 생활에 대해서 법이 모두 규율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에 성매매를 한 배우자를 이해하고 함께 산다고 하고 그러한 행위를 상대방이 반성 없이 계속 반복해도 내가 참을 수만 있다면 참는 게 이혼하는 것보다 낫다면 그 선택을 존중해요.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봐온 사람들은요, 배우자의 성매매를 한두 번 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습관은 계속 반복되고 그것을 참아주는 사람은 참을 수가 없는 고통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혼자 될 용기, 그것만 필요한데 계속 참다 보면 혼자 살 용기조차 없어지고 그러한 지옥 속에서 계속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지 배우자에게 그 선택권을 이혼할 때마저도 주지 마세요. 배우자의 성매매로 인해서 고민이신 분들, 성매매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러한 것도 참아줄 수 있는 정말 크고 넓은 마음이 없다면 스스로 홀로서기 하는 것에 용기를 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